자, 가볼게. 자, 121쪽 질문이요. 상담해서 반이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가 상담 좀 해봅시다. 122쪽 질문이요. 123쪽, 124쪽, 125쪽, 그 다음에 126쪽. 125쪽하고 126쪽은 제가 건너뛰었고, 127쪽. 자기 거 다 해주세요. 128쪽, 129쪽. 없어요? 130쪽. 쭉 건너뛰고 132쪽. 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번 테스트 다 잘 봤어. 오늘 공수원 봤죠? 133쪽. 없어요? 자, 유형편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편. 몇 쪽이냐면 제가 45쪽부터 냈습니다. 자, 45쪽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45쪽 질문. 몇 번? 53번이요? 자, 23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책도 좀 피고. 자, 23번 볼게요. 1, 2, 3, 4. 요거 참 좋은 문제예요. 잘 보세요. 23번. 내신형 문제거든요, 요게. 자, 23번 보시면 A가 1, 2, 3, 4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원소가 4개면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2의 4승 1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16개를 내가 그냥 직접 한번 써봤다라고 하면 공집합 1, 2, 점점점 맨 마지막 자기 자신 1, 2, 3, 4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 저기 16개 보이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원소가 2개 이상인 것 좀 찾아줘. 그럼 이런 것들은 지우면 돼요. 원소가 2개짜리라는 건 첫 스타트가 바로 1, 2부터 시작할 거야. 해서 1, 2, 1, 3, 1, 4, 2, 3 쭉 가겠지. 그럼 사실상 여러분, 난 맨 처음 16개였는데 원소가 없거나 1, 2, 3, 4 혼자 있는 거 5개를 지우면 실질적인 여기 몇 개가 나와? 11개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럼 저 11개 중에서 자, 1, 2 그 중에 작은 거 뭐야? 1. 또 이러는 거야. 요 다음 건 뭐야? 1, 3 있을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야? 1. 그럼 쭉 가다 보면 뭐 여기 사이에는 1, 2, 3도 있겠지? 아니면 2, 3, 4도 있겠지? 어쨌든 너네들은 저 16개를 다 하나씩 들여다봤을 때 각 부분집합의 제일 작은 것들만 지금 뭐 해달래? 더해달래. 와, 선생님 그럼 제가 그냥 이 11개를 다 쓴 다음에 제일 작은 것만 골라서 더하면 안 될까요? 물론 꼴랑 11개 까이거 써도 돼. 도저히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들면. 근데 얘들아, 이게 만약에 원소가 10개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무려 2의 10승 1024개가 나오고 1024개 중에 혼자 있거나 부분집합이 1개인 거는 11개밖에 안 되고 그럼 1024에서 11개 빼면 1013개를 지금 다 써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1, 2, 1, 3, 점점점점점 1, 2, 3, 4 이 중에서 어떻게 제일 작은 것만 골라서 다 좀 손쉽게 어떻게 더하죠? 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가정하냐면 여기 가세요. 화면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선생님,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2인 게 있겠죠? 3인 게 있을 거예요. 4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이 제일 작은 집합이 몇 개 있는지 찾고요. 2가 제일 작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은 몇 개고 3, 4 따로따로 찾아서 그 개수만큼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사실은 정확한 풀인 거야. 즉 11개 중에서 1이 제일 작은 원소인 집합은 몇 개 나오냐라고 하면 얘들아 1을 꼭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1을 꼭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1을 지우니까 2의 몇 승? 3승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을 꼭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3승에서 8개가 나올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8개 안에는 1 혼자 있는 게 있겠지. 그럼 근데 아까 원소가 몇 개 이상이랬어? 1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개 빼야 돼? 1개 빼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1이 제일 작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은 7개나 되는 거야, 무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반대로 2를 꼭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게 조심해야 될 거 있어. 2를 꼭 가지고 있으면 2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려면 1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번엔 1은 꼭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 그러면 가지고 있다 지우고 가지고 있지 않다 지우면 몇 개 나와? 2개 남지. 그럼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2의 2은 4개가 될 거야. 근데 이 4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2를 혼자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뭐 해야 돼? 1개 빼서 얘는 3개가 될 거야.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 세 번째. 이번엔 3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 말 뜻은 뭐겠어? 3이 제일 작은 원소가 되려면 1이랑 2는 절대 꼭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는 1, 2, 3 지우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으니까 집합은 몇 개가 나와? 2의 1승 2개가 나올 거야. 근데 이 2개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3 혼자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1개 뺄 거야. 그럼 1개가 나오겠지. 선생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를 꼭 가지고 있다를 따져야 되나요? 라는 건데, 얘들아, 4를 꼭 가지고 있으면서 4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려면 1, 2, 3은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1, 2, 3은 가지고 있지 않고 4는 가지고 있으려면 몇 개는 나오겠어, 최소한? 2의 1승, 2의 0승, 1개 나오겠지. 근데 4 혼자 있는 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요? 11 나오지. 그게 바로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 1이 몇 개 나오고 7개 나오고 2가 몇 개 나오고 3개 나오고 그 다음 3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니까 7 더하기 6 더하기 3에서 답은 16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이거 내신 문제예요. 이대부고가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반대 문제도 되게 많이 내요. 오히려 최대값을 더하라고 할 때도 나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1, 2, 3, 4 중에 큰 원소들만 더해달래. 그럼 4를 꼭 가지고 있는 건 4 지우면 8개. 4는 8개가 나오는 거고 3을 꼭 가지고 있는데 3이 최대가 되려면 4를 안 가져야 되니까 2개 지우면 2의 2승. 그럼 3은 4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없으면 46쪽. 제가 48쪽까지 숙제를 냈네요. 자, 그 다음에 47쪽 13번이요.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가볼게. 자, A가 좀 원소가 좀 더럽죠. 원소가 3, A-1 그리고 A제곱 빼기 2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2, 3 그리고 A-2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랑 B랑 합쳐. 그리고 거기서 교집합을 빼. A랑 B랑 겹치는 거. 그랬더니 남는 게 0과 1이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합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와서 너 나랑 똑같은 거 내놔. 그래서 뺏어간 거야. 뺏어가고 남은 게, 여기에서 남은 게 지금 얘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합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와서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0, 1이라는 건 일단 0, 1은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겹치는 게 0, 1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그럼 뺏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0, 1은 어딘가에 있어야 돼. 여기에 0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0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둘이 겹치는 건 절대 0, 1이 되면 안 돼.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일단 합집합 원소를 써보면 3, 2, A-1, A-2, A제곱 빼기 2가 있거든. 여기서 지금 교집합을 뺄 거야. 그랬더니 남는 게 0, 1이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여기에 3, 2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 3, 2가 없다라는 건 3, 2를 뭐 한 거야? 뺏긴 거야. 그럼 교집합이 3, 2라는 거거든. 근데 3은 진짜 교집합이야. 땡큐.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
근데 2는 아직 못 뺏어갔어. 그럼 2를 이제 뺏어와야 되니까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2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2라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얘가 1번. 만약에 선생님 A-1이 2가 되면, 즉 A가 3이면 어떡하냐 이거야. A가 3이면 A 집합은 어떻게 나와? 3, 2, 9에서 2 빼면 7 나올 거야. 그리고 B 집합은 어떻게 돼? A가 3이면 2, 3,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물어볼게. 지금 A랑 B랑 합집합에서 A랑 B랑 겹치는 걸 뺄 건데 문제가 생겨. 7. 이 7은 합집합에 있거든요. 근데 안 뺏겼으니까 남는 거에 누가 있어야 돼? 7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7이 안 뺏겨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선생님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A제곱 빼기 2가 2일 수밖에 없어서 A제곱은 4가 돼서 우린 여기서 A 값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A가 2면 우리가 A라는 집합을 A에다 2 넣어볼게. 3, 1, 2가 나올 거고 B라는 집합은 2, 3, 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볼게요. 아까 합집합에는 0과 1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1, 2, 3, 0 오케이 있고 교집합은 지금 누굴 없애야 돼? 2, 3 없애야 되니까 2, 3, 2, 3 오케이 없어지면 남은 거 뭐야? 0, 1 되겠네. 오케이 얘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 B 더해달래. 그럼 첫 번째 A는 2가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B가 어디 있었어요? 모든 원소의 합. 그럼 얘네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근데 이제 얘를 답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해. 왜? 얘가 될 수도 있거든? 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 A라는 집합이 3, 마이너스 3, 2 이렇게 나오고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 3, 마이너스 4야. 이건 그냥 보자마자 틀렸던 이유가 뭐야? 0, 1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0, 1이 어디에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탈락. 그럼 정답은 얘네 둘이 더한 답은 8.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집합은 이제 이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48쪽 질문이요. 48쪽. 없어요? 47쪽에 9번. 47쪽에 9번이요. 자, 47쪽에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자, 47쪽에 9번 가보자. 자, 그림이네. 이거는 사실은 제일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사실, 지금 여기를 나타내달라는 거잖아. A, B, C가 있을 때 요쪽, 요 그림이 좀 찐따 같죠? 여기랑 여기만이에요. 지금 A, B, C가 있을 때. 사실 너네들이 저걸 보자마자 저 그림은 내가 한번 식을 만들겠어. 식을 주주주주 만들면 천재이기도 한 게 사실 얘가 요 식을 만드시오. 그림만 던져주고 만드시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답이 수천 개 나와요. 그래서 절대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찾으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보기를 보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혹시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럼 내가 먼저 4번부터 그려볼게. 자, 4번 보시면 A 빼기 C 빼기 B거든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A, B, C가 이렇게 있었어. 자, 우리 아시다시피 C 빼기 B가 어디예요? C에서 B를 빼래요. C가 있는데요. B를 잘라서 버렸어요. 그럼 남은 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게 C 빼기 B예요.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B 끔친 게. 근데 다시 또 A에서 C 빼기 B를 잘라서 버리래요. 그럼 A가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라서 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A에서 잘랐잖아. A가 있는데 요만큼을 잘라서 버린 거야. 그럼 남은 A는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그럼 예완아 혹시 너 몇 번 체크했어? 2번이요? 그 2번을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2번 보시면 자, A 합 비교 C.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비교씨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A 합 비교씨라는 건 A랑 요 주황색이랑 합치라는 거야. 그럼 다 합치면 이 전체를 다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겠지. 여기 불필요한 여기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도 들어가 있다. 그럼 2번은 탈락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질문. 47쪽 없으면 48쪽. 진짜 없어? 이거 진짜 어려운 것들 많은데 여기 중요한 것들.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러면 개념편 한번 가볼게. 다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진도 플러스 상담이야 오늘. 진도하고 상담할게. 그리고 반배정은 미안하지만 뭐랄까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일단 1차 반배정이 되면 그 반보다 아랫반으로는 못 갑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직 입반 테스트가 그래도 한 지금 3, 40명이 남았고 걔네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더니 그냥 뭐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반수가 신입생들보다는 점수들이 조금씩은 다 높았어. 다행히도 평균 자체가. 그래서 일단 입반 테스트 보면 아마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확정 문자가 한 번 더 갈 거야. 근데 갑자기 처음 온 거랑 다르면 아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저번에 몇 쪽까지 개념 설명해 줬었어? 지민아? 133쪽까지 했고 이제 134쪽 하면 되지.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134쪽이 이제 왜 문제냐면 국어의 끝판왕입니다. 국어. 자, 국어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줄게. 자, 134쪽 보자. 내가 거 봐. 예제 위에 up이라고 써있지? 이거 어렵다는 거야.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위에 대표 문제부터 먼저 풀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하는 공식은 뭡니까?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꼭 어디 물어보냐면 요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요거의 최대 최소 찾아줘 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유형 업 보시면은 읽어볼게. 전체가 60명이래. 자, 전체가 60명이야. 그리고 설악산이 A라고 해볼게. 그럼 설악산 갔다 온 친구가 몇 명이냐면 지금 42명. 지리산을 B라고 할게. 지리산에 갔다 온 학생은 33명이래. 그때 설악산과 지리산 모두 다녔대. 모두라는 건 결국 교집합을 뜻하겠지. 가끔 얘들이 모두라고 하면 다를 의미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설악산만 지리산만 포함됐을 때는 우리가 합집합을 쓰지만 모두라는 건 교집합이야. 이거의 무슨 값 찾아달라? 최대 최소 찾아줘 라는 거야. 것 봐. 내가 이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지. 얘는 잘 안 물어봐. 얘의 최대 최소는 잘 안 물어보고 얘의 최대 최소를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럼 얘들아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전체가 60이야. 그리고 A 설악산 갔다 온 애가 40이야. 그리고 지리산 갔다 온 B는 33명이야. 자, 그래놓고 여기 찾아달래. 여기에 최대 최소. 그럼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막 식 갖다만 풀어줬는데 하도 내가 작년에 대인 게 많았어. 1학년 애들이 너무 이걸 어려워하는 거야. 작년 1학년 애들이. 그래서 내가 만든 풀이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요 가운데 공간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그게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가 점점 서로 멀어지면 공간은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그게 최소라고 생각해봐. 그럼 잘 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첫 번째. 선생님. 설악산이랑 지리산 모두 다 안 갔다 온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나는 설악산, 지리산 둘 다 안 갔다 왔는데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없어. 그런 말이. 가끔 가다 산 해놓고 설악산과 지리산에 안 갔다 온 친구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말 없으면 이건 진짜 그냥 다 가정하고 문제 풀어야 돼. 자, 간다. 첫 번째. 얘들아. 얘네 둘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쳐볼게. 얘네 둘이 점점 가까워지면 고은아 이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커져.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옆으로 붙였다고 쳐볼게. 이제 이만큼 가까워졌어. A와 B가. 와, 그럼 교집합이 이만큼이야. 더
더 가운데로 모아볼게. 이렇게 붙었어, A랑 B가. 그럼 이만큼이 교집합이야. 맞아? 그럼 얘들아, 이런 상상되지 않아요? 얘가 진짜 가까워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볼록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가 누군가한테. 근데 이게 들어가려고 해도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겠죠.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겠지. 그럼 결국 얘네들이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볼록 하고 들어가진다라는 거지. 근데 A가 B한테 들어가질까? B가 A한테 들어가질까? B가 A한테. 그래서 결국엔 가까워지면 A가 설악산이 있는데 그 안에 지리산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얘가 33명, 얘가 42명. 이렇게 들어가져 버렸어. 그럼 아시다시피요, 지금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우리 B가 A한테 들어가 있어. 자, 벤 다이어그램 제가 힌트 드렸죠? A와 B의 교집합이 누가 돼요, 그러면? B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B가 A한테 볼록 하고 들어가지게 되면 그 B 값 자체가 바로 뭐다? 교집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최대값이다. 왜? 다 들어갔잖아. 가까워지다 보면 볼록하고 다 들어가져 버렸잖아. 그게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밑에 최대값 다 보세요. 33명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가까워지다가 다 포함돼 버렸네 라고 돼 버리는 거지. 자, 이번엔 최소값 구해볼게. 둘이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정말 이제 진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고 쳐볼게. 그럼 떨어지기 전이면 거의 이렇게 될 거야. 거의 아등바등 서로가 붙어 있을 거야. 조금 이렇게 생겨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그러면 아예 떨어뜨리세요. 아예 떨어뜨리면 되죠. 까이껏.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아예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갖다 판단하냐? 아까 A가 42명이었고 B가 33명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틱틱틱틱 떨어지다가 완벽하게 그럼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고. 완벽하게.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서로소가 돼버렸어. A랑 B랑 교집합이 없어.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42고 얘가 33이야. 근데 아예 겹치지가 않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뭐가 나와야 돼? 전체 인원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명이야? 75명이거든? 그럼 75명인데 전체가 60명이면 15명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거짓말한 거야, 이건. 뭐야? 나 A 갔다 왔는데, 나 B 갔다 왔는데, 근데 너네 둘이 더하면, 소름 돋잖아. 투표한 사람은 60명인데, 장수를 세보면 75명이 나오는 거야. 이건 누군가 중복으로 투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완벽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겹치게끔 가려는 건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의 두 개의 집합의 합이 최대값보다 크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주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식이 얘였으니까 60명이라는 것은 42에다가 33을 더하면 75명이니까 여기 중복으로 투표한 새끼 있다. 그게 바로 75명에서 15명을 빼야 60명이 나오니까 바로 이 15명이 바로 A와 B, 즉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다 다녀온 친구들의 최소값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설이 15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은 거의 안 써요. 공식은 요거 하나 찾을 때 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내가 이걸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까지 설명을 하겠냐고. 너무 어려워요. 이 최대 최소값을 찾는 걸. 그래서 만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봐볼게. 밑에 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12-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 12-2번. 자. 좀 이따 재원생들은 반별 담임 선생님하고 부담임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재원생들의 특권이지. 자, 12-2번 보면 전체 학생이 50명이래. 오케이, 50명.
그리고 어디랑 어디? A 사이트랑 B 사이트에 33명. A는 33명. 그리고 B 사이트는 26명이래.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모두 가입한 학생, A와 B를 모두 다 가입하고 있는 학생의 최대 최소 찾아달래. 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자? 최대값.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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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 볼록 하고 들어가 버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B가 A한테. 결국 최대값은 B가 A한테 들어가 있을 때야. 그 말 뜻은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될 때겠지. 그래서 그게 26명. 끝. 최대값이 26명이에요. 이해 가세요? 최대값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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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야 되냐? 떨어져도 되냐? 떨어뜨려 봐. 떨어뜨렸더니 59명 나와. 그럼 이거 뭔가 중복 투표됐다는 거야. 투표 학생 수보다 어떻게 더 종이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떨어지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떨어질 거니까 최소값은 33 더하기 26에서 59명이니까 9명 빼야 50명 되지 않냐? 그래서 이 9명이 최소값이다 라는 거야. 끝났지. 근데 선생님 이걸 선배들이 왜 어려워했어요? 진짜 아니야, 어려워할 거야. 아마 내가 장담하는데. 자, 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게. 자, 이게 끝났네, 집합. 명제입니다. 140조. 가볼게. 다들 이렇게 얼굴에 걱정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하유라. 왜 이렇게 아유, 뭐, 다 우린 만나게 돼 있습니다. 뭐, 종교 같지만 아무튼 뭔가. 우린 다 만납니다. 아니, 제가 뭐, 이 학원에 안 다닙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뭐 다 흩어집니까? 우리 다 만나요. 야, 꼴랑 1학년 선생님 3명밖에 2.5명이다. 2.5명. 3명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내가 강사가 아니라 부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느 반이든 다 어쨌든 관여가 돼.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막 반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고 말했지만 학원 반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딱 보잖아. 그럼 싹 다 바뀌어, 어차피. 애들이 예상하지 못한 애들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얘 원래 잘했어, 학원에서.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는 우리 흔히 말하는 많이 M반, F반 애들이 뭐 합쳐서 20명 된다 그러면 한 14명 정도만 원래 그 반이었는데 그 점수 나왔네 이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F 아래쪽이나 S반에서 합쳐서 30명인데 한 25명 정도가 얘 원래 S반인데 성적은 F반이네, M반이네 나오는 친구들 많아. 특히 1학기 중간고사가 진짜 좀 복잡해. 많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명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알았지, 하유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이 작살난 친구이기를 바라면 돼. 지금부터 들어온 애들이 거의 뭐 그 수학책에 숫자도 안 보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 막 X가 뭐예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어플이에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일 수도 있잖아. 근데 소름 돋는 건 1번 틀린 애들 졸라 많아. 나 진짜 답답하다. 그 다항식 ABC 주고 계산하는 애들 있잖아. 진짜 많아. 아니 정말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아이 설마요. 설마가 아니라 진짜 많아. 우리가 지금 한 55명 정도가 받고 30명 정도가 남았거든. 55명 중에 거짓말이 아니라 한 20명 맞았나? 1번을? 근데 그건 계산실에서 할 게 아니지 않아? 그냥 A 넣고 B 넣고 C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신입생이 80명이에요. 신입생이 거의 한 60명 정도 돼요. 재원생이 한 20명 정도 되고, 마포관, 아영관 다 합쳐서. 우리가 14명, 아영관 2명, 마포관이 6명인가 와요. MF가 합쳐서 20명밖에 안 돼요. 모든 반은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커트라인이 15명까지예요. 15명을 안 넘으려고 해요. 최대한. 왜냐면 선생님이 작년 F반을 막 20명 했거든?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편차도 너무 크고. 그래서 15명이 되도록이면 제가 마지노선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목 F 채우면 그 다음 화금 F로 일단 다 이동. 그리고 화금에서 또 월목 이동한 애들. 그리고 M반 애들도 15명 차면 일단 성적 보고 F반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월목에 PF1, PF2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F를 2개 만들었어. 월목에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다 월목이밖에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안 돼. 학원도 우리가 초반에는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올해는 또 다 깨져 갑자기. 작년에 월목반 없었어. 1학기 중간고사 때 월목반은 합쳐야 한 15명, 20명밖에 안 됐고 화금이 한 50명 됐어요. 왠지 알아? 그때는 동아리 활동이 금요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애들이 화금에 온 거야. 근데 갑자기 2학기 때 동아리가 화요일로 바뀌었어. 그것도 다 월목으로 다 이동했어, 또 우르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되니까 일단 반배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에 발이동 많이 돼요. 3월 첫 주에. 막상 들어왔는데 이제 못 따라가서 내려가거나 잘 따라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명제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명제의 정의부터 알려줄게. 명제의 정의. 명제의 정의를 가끔 집합의 정의랑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 기준이 없으면 우린 기본적으로 뭐 한다? 집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명제는 뭡니까? 명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진짜 애들이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를 풀라 그러면 꼭 말도 안 되는 기억, 니은, 딕을 이래다 체크해 놓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얘들아, 명제는 절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오늘 날씨 춥다. 자, 고은아, 오늘 날씨 추워? 자, 고은이 아니래. 추워? 추워? 추운 애 있어야 되는데. 추워? 됐어. 자, 봐봐. 지금 오늘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나 오늘 별로 안 추워. 이 정도면 따뜻한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너무 추워, 오늘. 자, 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 입장에서 오늘 추워, 내 입장에서 오늘 더워. 그래서 절대 명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럼 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너무 수학에선 추상적인 단어야. 객관적.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수학에선 명제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참과 거짓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문장,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걸 바로 명제라 그래. 무슨 뜻이냐? 자, 오늘 추워. 다 같이 손 했더니 저는 아닌데요 하는 순간 걔 명제가 깨져. 왜? 다 같이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즉 다 같이 손 들어 했을 때 무조건 100대 빵 아니면 빵 대 100이 나와야 돼. 애매한 9대 1, 1대 2, 1대 9, 3대 7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100대 빵이어야 돼. 예를 들면 호승쌤은 잘생겼다. 아니야? 명제 아니야? 명제라고도 하던데. 빵 대 100이라고. 아무튼 뭔가를 봤을 때 선생님, 저거는 말이 된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한 문장 갖다가 이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나눠지면 명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이다. 맞아, 틀려? 이거 부정하는 새끼 어딨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이걸 부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으로 갈 거잖아. 그럼 그건 명제야. 요 펜은 잘 써진다. 명제 아니야? 아니야. 어떤 친구는 이게 막 잉크가 줄줄줄줄 흘렀으면 좋겠는데 이거 흐르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100대 빵, 빵 대 100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은 자연수이다. 맞아. 이걸 부정하는 친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명제 읽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방금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거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예시 든 게 다 문장이었어. 오늘 날씨는 춥다. 오늘은 뭐 하다. 오늘은 며칠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줘버렸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5이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선생님, 저거는 일단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야. 왜? x가 뭔데요? 라는 거지. x가 4면 어때? 만약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어. x가 4이면 x 플러스 1은 5이다. 이거 부정할 놈 없지. 그럼 그건 명제야. 근데 그 x는 4이다를 싹 지우면 x 플러스 1은 5이다.
명제 아니야? 일단 얘는 명제가 아니지. 왜? x가 4라면은 답인데 x가 4가 아니면 얘는 거짓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네. 그걸 우리가 바로 명제는 아니지만 바로 조건이라고 한다 이거야. 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이럴 땐 돼, 이럴 땐 안 돼.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가 바로 조건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식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성만 갖고 있으면 참 거짓이 나오는데 특히 식 같은 경우는 객관성보다는 이게 x 값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조건에 뭐라고 써놨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은 참 거짓이 변수 값에 따라 판별되므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하면 집합은 대문자를 쓰죠. P집합, Q집합, R집합을 쓰고요. 명제는 대부분 소문자를 쓴다. P명제, Q명제, R명제. 그래서 명제는 대부분 소문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명제와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진리집합이 있는데 진리, 집합 두 개 합친 말입니다. 진리 이거 뭐지? 요즘 최근에 요즘 유행어 아니에요? 이거 진리지 막 이거 아니야? 요즘 안 쓰나? 이제 끝나니 그거? 아무튼 집합은 집합인데 이거 진짜 집합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한 글자로 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 그래서 진리집합이 뭐냐면 이 명제, 말이 되는 명제의 원소를 적으시오 하면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일단 이 문제부터 읽어볼게. 전체 집합 U에서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이렇게 나왔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놈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라는 건 선생님 이거 엄밀히 따지면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지? 왜? X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조건 X는 12의 약수이다 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그럼 이 말 뜻은 뭐냐면 너 이거 명제 아니지? 그러니까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줘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X에는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들어가면 돼. 해를.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 1, 2, 3, 4, 6, 12 요렇게 6개를 적어주면 되고 집합이잖아. 집합. 집합은 항상 무슨 문자 쓴다 그랬어? 대문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은 소문자로 이렇게 나와요. 조건은 소문자로. 근데 진리집합을 쓰시오 하면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해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라도 되긴 하는데 난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 개념이 완성이 되듯이 나중에 가면 이 소문자, 대문자 갖다가 이게 조건인지 집합인지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명제와 조건에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 부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빠의 정 아닙니다. 자, 부정은 뭐죠? 이런 거 안 좋아하니? 너네 아재 개그 안 좋아해? 내가 저번에 우리 신입생도 있으니까 한번 내볼까? 민지야, 어른 오리가 뭐게? 내가 안 해줬었나? 어른 오리가 뭐게? 오리가 얼었어. 언덕. 그런 거 안 해요? 또 있는데, 또 뭐 있지? 뭐 하나 있었는데, 왕이 넘어진 거 뭐 있었는데? 그래, 너무 옛날 거야? 모르는 애도 있을 수 있어. 왕이 넘어진 게 뭐야? 뭐지? 킹콩.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무튼 가볼게요. 자, 부정 한번 해볼게요. 부정이 뭐냐면, 영어에서 not이랑 똑같아요. not. 반대로 말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 명제 중에, 이는 홀수이다. 이거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대답해보나 볼까? 자, 고은아. 이는 홀수이다. 명제야, 아니야? 야, 이걸 왜 고민해?
이거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말이 안 되면 명제가 아닌 줄 알아. 말이 안 되면 근데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는 짝수잖아요. 이거 명제 아닙니다라고 말해. 아니라 그랬어. 명제는 100대 빵, 빵 대 100 모두 다 어디로 갈 거야? 거짓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야. 이거 명제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면 명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거짓이어도 명제야. 다 같이 거짓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걸 부정하래. 그럼 납 붙이면 돼. 영어에서 납 붙이면 아니다라고 하잖아. 수학도 똑같아. 이는 홀수이다. 부정하면 이는 제발 부탁인데 홀수를 부정하면 짝수 맞긴 맞거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아니다를 붙이세요. 홀수가 아니다라고. 이게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를 부정한 거를 제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얘를 부정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를 명제 P라고 하잖아요. 소문자? 그러면 얘는 그 명제를 부정했는데 제가 지금 not 앞에 물결 표시했죠. 그게 뭐냐면 물결이 not이랑 같은 뜻이어서 not P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명제 앞에 물결이 있어요. 그럼 저거 부정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집합에서도 있어요. 집합에서 이 물결 표시가 사실은 뭐로 나왔는지 아세요? 똑같이 있어요. 집합도 부정할 수 있어요. A다. 얘는 A의 원소이다. 얘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 사실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그때 설명 안 했나 보다. 뭘까요? not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집합의 기호가 바로 여집합 C예요. C. 그래서 우리가 P 집합이죠. P 집합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여집합이 붙으면 우리 P를 제외한 나머지들 말했잖아. 얘도 똑같지. 이는 홀수이다. 거짓인데 그걸 부정하면 이는 홀수가 아니니까 홀수이다의 반대 원소를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P가 아니다. 그럼 P의 반대 것들만 우리 찾았잖아. 남자의 여집합. 남자 아니라고. 그럼 여자 찾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not은 명제에서 물결 표시고 집합에서는 여집합이랑 같은 뜻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여러분들은 어떤 명제나 조건을 보면 부정해봐. 그럼 마지막 걸 부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장으로 나오면 애들이 대부분 부정을 잘해요. 오늘 날씨는 예를 들면 명제라고 할게. 2월은 겨울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부정해봐. 2월은 겨울이 아니다. 이는 홀수이다. 부정해봐. 이는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잘 하는데 이제 식으로 나온 거를 부정했을 때는 애들이 좀 당황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잘해. 얘 부정해봐. 0이 아니다 라고 체크해주면 돼. 그치? 그리고 이제 부등식이 나왔다 칠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겠지? A는 B보다 작다. 부정해봐. 그럼 뭐 나오겠어? A는 B보다 크고 같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같다가 없는 걸 부정하면 같다가 생기고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부정해봐. 그럼 A는 B보다 작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런 부등식 말고 좀 특이한 부등식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X는 A 이상 B 미만입니다.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하나하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원래 X는 A보다 크거나 같았어. 근데 부정하면 뭐가 돼? X는? A보다? 작거나? 작고 끝나겠지. 두 번째는 X는 B보다 작았어. 근데 부정하면 뭐가 돼?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뭘 말해주고 싶냐면 혹시 선생님하고 부등식 문제 풀 때 요런 범위를 무슨 범위? 디귿자 범위라고 난 자주 말하고 얘를 더듬이 범위라고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디귿자 범위다. 그리고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요 더듬이지 오른쪽 더듬이 왼쪽 더듬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 바로 서로 부정관계야. 즉 디귿자를 부정하면 더듬이, 더듬이를 부정하면 디귿자가 나와. 그래서 얘가 디귿자니까 부정하니까 더듬이가 나온 거야. 그리고 같다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부정하면 뻥 뚫리고
뻥 뚫려 있는 걸 부정하면 색칠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수학도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반대로 만들어 주면 다 그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가르쳤더니 이걸 뭘 틀려오는지 알아? 이게 국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고봉인데 이렇게 나왔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다. 그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세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0이 되면 이거 해가 뭐야? 해를 뭐라고 말할 거야? 저거 해 말해봐. 저거 해 뭐야, 지민이? 뭐? 빨리 A, B, C를 곱했더니 0이다. 저거 해 말해봐. 이거 해. 근을 뭐라고 말하면 돼? 재준이 빨리 말하라고. 어? 뭐라고 말하면 돼?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야. 셋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다 0이 아니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해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야. 즉 예를 들면 0 어떤 숫자 0 아니 어떤 숫자 0 어떤 숫자 0 또는 0 어떤 숫자 0 어떤 숫자 0 0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부정해봐. 부정하면 뭐야?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셋 다 0이 아니다야? 확실해? 확실해? 맞아요. 셋 다 0이 아니다야. 왜? 아니 최소한 하나가 0이라는 건 0 해놓고 다른 숫자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낮은 단위잖아. 하나 있는 거. 근데 부정하면 결국 얘를 부정하면 모두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부정하면 잘하는데 반대로 A, B, C가 모두 다 숫자가 다르다를 부정하면 뭐라고 말해온지 알아? A, B, C 숫자가 다 달라요. 모두가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부정이에요 그러면 다 밑에 뭐라고 써오게? A, B, C 모두 0이다. 이렇게 써갖고 와. 그러니까 왜? 그냥 주입식 교육인 거야. 0이다, 0 아니다, 홀수이다, 홀수 아니다. 자꾸 뒤에 아니다만 붙여서 공부했더니 A, B, C 모두 0이 아니다. 부정해봐. A, B, C 모두 0이다. 아니다의 아니다는 긍정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A, B, C 모두 0이 아니래. 부정하면 A, B, C 다 모두 0 아니야? 근데 얘들아, 모두가 0이 아니라는 반대는 무슨 뜻이야? 0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두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0도 되고 다른 숫자 0도 되고 다른 숫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대뜸 모두 다 0이 아니야. 부정해봐. 000 이것만 딱 써갖고 와. 이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국어 선생님들이 잘 알려줘요. A, B, C 모두 0이 아니래요. 선생님 이거 만약에 부정하면 뭐예요? 아니다를 부정하면 되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니까 제가 0이다로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 그거에 따른 말을 해석해 주겠지. 모두 0이다 아니다 모두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아니면 되는 거야 라고만 말해 주겠지. 그래서 요거 좀 문장만 잘 기억해 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부정하면 한 번에 이어서 가야 돼. 문장을 부정했고요. 방정식을 부정했고요. 부등식도 부정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정은 뭐냐? 그리고랑 또는을 부정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또는. 일단 수학에서 집합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고.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 뭐겠어? 이런 거겠지. 내가 지민이 그리고 고은이 교무실로 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이렇게 말했어. 너네들한테. 고은이 그리고 지민이 교무실로 와. 그럼 내가 물어볼게. 갑자기 고은이가 혼자 와.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너네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득한 거거든? 그리고라는 건 같이라는 거네. 같이 가야 되나 보네. 그래서 고은이랑 지민이가 같이 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내가 이랬어. 고은이랑 또는 지민이 교무실로 와. 그럼 또는이라는 건 뭐야? 야, 너가 가. 나 지금 바빠. 그럼 한 명만 와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그리고라는 건 둘 다 같이 와야 되는 거고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결국 얘도 부정을 가능하다는 거지, 부정. 그럼 부정을 하면 말 그대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를 부정하면 사실상 A 합집합 B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말해볼게. 그리고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 합집합을 부정하면 그리고는 맞는데 A 교 B를 부정하면 A 합 B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지. 야, 잘 생각해봐. A 교집합 B는 여기란 말이야. 부정하라는 건 이거 반대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 색칠해 볼게. 반대 색칠하면 여기야, 주황색. 근데 주황색이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또 오해갖고 다 틀려갖고 온다니까. 단순히 무조건 요런 데서도 다 반대로 썼으니까 다 반대로일 거야. 이건 조금 그래서 집합이 어려워. 명제랑.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아, 집합 명제는. 근데 그러면 A 교집합 B의 부정은 얘가 아니라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봐. 교집합은 부정해서 합집합으로 잘 바꿨어. 근데 왜 A는 부정 안 해? 왜 B는 부정 안 해? 왜 얘만 골라서 부정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를 부정하시오는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부정이 집합에서 무슨 기호랑 똑같다 그랬지? 여집합이지. 얘를 부정해. 그럼 여기다 여집합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써서 A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주황색 범위고.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A 여집합, 합집합, B를 부정해 보세요, 선생님.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집합 붙여주자 이거야. 그럼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바로 부정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집합하고 명제는요,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해요. 나중에 가잖아요. 명제로 푸는 경우 없어요. 다 집합으로 풀어요. 집합을 명제로 풀진 않아요. 명제를 싹 다 집합으로 풉니다.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